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은퇴부자를 위한 3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퇴부자를 위해서 어떤 습관을 쌓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제임스 클리어의 책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나의 모습, 즉 결과는 습관이 쌓은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우리는 모두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즉, 지금은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큰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습관을 형성하기 전에 나쁜 습관 버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할 나쁜 습관 중에서 이분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 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는 오히려 나의 노후를 멍들게 하고 자녀들도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한 사교육비를 좀 쓰셔야 되는데 그 적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쁜 습관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죠. 많은 분들이 나는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명품 소비, 자동차 소비를 보면서 나도 그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를 갖다 보니까 부자로 살 수 없는 나쁜 습관이 형성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가용이 나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서울의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서울의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잠깐 쓰려고 자가용을 구입하는 행위는요, 감가상각이라든지 할부금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세금, 이런 정비비용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서울 2000cc 기준에서 월에 한 78만 원 정도의 비용을 매월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8만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 5%의 수익률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잡는다면 30년 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6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우리 수중에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은퇴부자가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 우리가 가계부 쓰기를 실천하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앱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가계부를 많이들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는요, 필수인 척 위장한 소비 습관을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의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다 쓸지 아니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합리적 판단의 체계를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가계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그만 필요치 않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욕구를 좀 뒤로 빼므로 해서 우선 필요한 거를 꼭 쓰는, 꼭 지출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가계부를 꼭 좀 쓰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는요, 매일 1시간 이상은 경제 또는 돈 공부를 해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아 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정선용 씨의 책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하루에 스마트폰 여러분들 얼마나 쓰십니까? 이건 평균 사용시간이 무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0일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1년 중에 한 달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실천의 첫 번째에서 밝히듯이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자주 읽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반드시 구독해서 읽는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재무 관련된 나의 노후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경제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내 삶과 연결을 시도하라.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 지식의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의 속도, 읽는 속도를 통해서 생각의 속도도 조정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할 수 있는 등등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성공한 롤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라, 주변에.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이 하던 것을 고민하면 여러분들도 어느덧가 부자로, 은퇴부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료입니다. 모든 성취의 영역은 절벽과 고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절벽을 올라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고온이 나오고요. 이제는 룰루랄라 행복한 걸음걸이로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이 절벽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절벽을 오르기 위한 세 가지 제가 습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할 나쁜 습관 버리기. 두 번째, 가계부 쓰기를 실천하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1시간씩은 경제, 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로 거듭나서 고원을 걸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은퇴 이후에는 편안한 걸음걸이로 은퇴의 행복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은퇴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